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부르다 서럽고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나무, 소나무. 지난 1991년부터 2023년까지 산림청에서 실시한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소나무는 무려 30여 년 동안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는데요. 애국가 가사에도 등장할 정도로 우리나라와 민족을 대표하고 있는 소나무를 찾아 부안의 변산반도로 떠나봅니다. 거칠은 들판에 솔잎되리라 서해바다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는 부안. 이곳에서 시원한 파도와 고운 백사장, 신비한 기암절벽만을 떠올린다면 부안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의 절반만 발견한 걸지도 모릅니다. 바다와 맞닿은 외변산을 벗어나면 구석구석 절경이 숨어있는 내변산이 펼쳐집니다. 숲에도 어느새 어린 초록빛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종이 되게 다양하네요. 네, 다양해요. 네. 이제 소나무가 조금씩 나오죠. 나오네요, 이제. 네. 이렇게 한 그릇씩, 한 그릇씩 네. 이제 보이네요. 좋네요. 네. 저기도 이제 소나무가 네, 이제 소나무들이 많네요, 이제. 이쪽부터는 소나무들이 이제 이렇게 쭉 올라와요. 여기. 얘는 네. 상당히 큰데요. 상당히 크네요. 가지도 소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쭉 뻗은 소나무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저 위에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붉은색이 아주 완연하게 있어서 지금 뭐 식생이 상당히 왕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인 몸통이 네. 쭉 올라가는 거는 많이 봤는데 줄기 가지가 이렇게 옆에 가지가 이렇게 쭉쭉 길게 가는 것도 네, 드문 주변에 지금 다른 식생이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광합성 작용이나 이제 또 해를 따라서 계속해서 가지가 좀 튼튼하게 뻗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또 이제 위로 또 솟구치게 되면 이제 훨씬 더 좋은 그런 소나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이니까 기둥으로 쓰고 대들보로 쓰고 그랬나 봐요. 이렇게 네. 반듯반듯 쭉쭉 올라가니까. 쭉쭉 뻗어야 되니까 기둥에도 좋고 어떤 그 목적에 잘라서 쓰는 것보다는 하나로 연결된 게 더 튼튼하기 때문에. 변산 소나무는 대대로 나라의 중요한 목재였습니다. 그 기록은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국문학사에서 가장 오래된 서사시로 알려진 동명왕편을 지은 고려시대 문장가 이규보. 그는 1199년 전주에서 관리로 재직하던 시절 전주 일대를 유람하며 남행월 일기를 썼는데요. 12월에 조정의 칙명을 받들어 변산에서 벌목하는 일을 맡았다. 변산이란 곳은 우리나라의 제목창과 같다. 궁궐과 관청을 수리하고 새로 짓느라 해마다 제목을 베어내지만
소 한 마리를 가릴 만큼 큰 아름드리 나무와 하늘을 가릴 만한 무성한 나무 줄기는 언제나 떨어질 일이 없었다. 내가 벌목하는 일을 항상 감독함으로 나를 장목사라 부른다. 이규보라는 문신이 쓴 그 글을 보면 이 변산 지역에 항상 아름드리 소나무 그리고 곱게 뻗은 소나무가 많아서 우리나라의 제목창이었다고 그 정도로 이렇게 변산 지역에 소나무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 황장 먹은 속이 노랗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나무가 최고급 목재로 평가되었습니다. 강도도 좋고 또 이제 내구성도 좋고 가공하기도 좋기 때문에 최고의 목재로 평가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닷가에서는 변산 그리고 완도 지역에서 많이 자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재는 이제 궁궐 건축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목재로 사용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그 궁궐을 다시 짓고 할 때 변산에서 3,200조의 나무를 공수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보입니다. (100년) 이상 돼야죠. 무조건 100년 이상 돼야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게 됩니다. 궁궐에 쓰는 석가래 정도 되려면 적어도 30년 이상 자란 것이어야만 궁궐에 석가래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소나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야 어떤 건물들이 수리가 필요할 때 새로 쓰기도 하고 또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좋은 나무들을 공수를 하려면 그렇게 국가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죠. 조선시대엔 나라에서 소나무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을 송정이라 칭하고 소나무를 아주 중요한 나라 재산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까지 자리하고 있는 24곳의 조선시대 궁궐 건축물엔 대부분 목재가 사용됐는데요. 그중 98%를 차지하는 건 소나무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소나무는 궁중 제목으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목재였습니다. 임금의 거처인 만큼 조선 최고의 소나무가 사용됐습니다. 전통 건축물을 지을 때 기둥, 대들보, 석가래 등 다양한 부분의 나무가 쓰였는데요. 여러 나무 가운데 소나무가 선택됐죠. 제 몸에 얹어지는 지붕과 기와의 무거운 하중을 오랜 세월 뒤틀림없이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지붕 하중을 오랫동안 받치려고 하다 보면 뒤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뒤틀어짐에 굉장히 강해야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참나무 같은 경우는 강도가 높지만 뒤틀어짐에 조금 약하고요. 그리고 느티나무는 강도도 높고 뒤틀어짐에도 강하고 부피에도 강합니다. 그래서 화렵술로 주로 썼는데 이에 비해 소나무는 곱게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약간 무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조직이 연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가공하기가 좀 더 편한 거죠. 나무가 마르면 갈라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런 갈라짐에도 이 소나무가 조금 더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잘 보이는데요. 이제 네. 소나무를 찾으면서 가니까 저도 소나무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쳐다보면서 가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는 많이 모여 있네요. 네. Heart beats fast, colors and promises. 야, 여기가 네, 직소보입니다. 직소보. 네, 지금 저기 뒤에 보이는 게 관원봉이에요. 아, 그 너머에 내소사가 있어요. 아하. 네. 이야, 기가 막히네, 경치가. 네, 여기에 비치는 영이 상당히 예쁘게 나오는 게. 네. 아, 지금 정말 좋네요, 정말. 네. 지금 이때 산세가 시간마다 색이 바뀌면서 옷을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색이 짙어가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산세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네요. 이야.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색깔이 다르다.
여기 소나무가 네, 쭉쭉쭉쭉 있고요. 저렇게 험한 데 있어요, 꼭.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음. 여기는 지금 전체가 사실은 안반지대가 대부분이에요. 화산지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쭉쭉 뻗어 있는 게 소나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나무들이 생명력이 강할 수밖에 없고 표피들은 좀 유하지만 속은 아주 강한 그런 또 소나무들이 우리 사람들하고 좀 마음적으로도 와닿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그래서 변산이라는 산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바위가 별로 안 보여요. 그러나 실제 뿌리는 다 바위 쪽에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옛날에는 이 바위를 다 덮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바위가 없는 산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와서 보면 실제 가까이서 바위가 보면 가까이가 네. 다 있었다. 저기 넘어가면 이제 내소사이고 그리고 이제 직속폭포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 있습니다. 바로 이곳 변산을 왔다고 하더라도 직속폭포의 선경을 보지 않고서는 변산을 왔다고 자랑하지 말라. 라는 그런 선조들의 이야기가 있을 만큼 상당히 선경이 아름다운 곳이 바로 이곳 변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나 푸른 내빛 소나무야 변하지 않는 너 바람이 얘기해줬죠 잠시만 눈을 감으면 잊고 있던 푸른 빛을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도면? 여기가 다 이렇게 보니까 또 그림이 되게 예쁘네요. 20m는 될 것 같네요. 어. 이게 아름드리. 그러니까 안 돼요. 네. 참 너무 모자라요. 이 너무 정도면 100년까지는 안 돼도 한 7, 80년은 그 정도 되지 되지 않았을까요? 않을까요? 이게? 흔치 않은 네.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게 네. 한 그루가 아니고 여러 그루가 여러 이 정도 사이즈 나무들이 그래도 얘가 고든 거 보니까 이제 좀 햇볕을 많이 보려고 아, 이건 진짜 반듯하다. 웬만한 네. 기둥은 충분할 것 같아요. 옛날에 이런 나무 하나 잘못 빼면 큰일 났다고 큰일 났다고 하잖아요. 하는. 대들보로 들어가도 네. 흠색 없을. 그래도 변산 소나무가 이렇게 그때 당시는 여기 아름드리 소나무가 빽빽하게 있어서 뭐 이중원의 택리지에도 네. 보면은 밤에도 불빛으로 인해서 호랑이나 뭐 표범이 피해갈 정도로 여기는 나라에서 지켰기 때문에 이 소나무를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소나무 황장목 같은 이런 소나무가 우리가 이제 궁궐 지을 때 또는 보수할 때 그다음에 이제 배를 지을 때 조선제로도 이렇게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나라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을 살펴보면 조선 조정이 변산 소나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방방곳곳 여러 곳에 금산을 정하고 벌목을 금지하면서 두 곳의 지명을 정확하게 명시했는데요. 충청도의 안면도와 전라도의 변산이었습니다. 경국대전의 기록은 안면도와 변산 두 지역이 조선 전기부터 나라에 소나무를 공급했던 주요 산지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정의 보호를 받았던 변산 소나무는
단순히 건축용 자재로만 사용된 건 아니었습니다. 이 소나무가 무게에 비해서 물에 잘 뜨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송진을 함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송진이 물을 흡수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러니까 방수 효과를 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소나무가 이제 물과 접촉을 해도 쉽게 이렇게 부패되거나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배를 만드는 데 굉장히 적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죠. 국가의 크고 작은 제목을 모두 변산에 의존하는데 지금 또 그곳에 왕실의 농장을 만들면 어찌할 것입니까? 앞으로 배를 만들 소나무가 있는 곳의 궁방전은 모두 협파하시옵소서. 1675년 조선 조정의 최고 의결기구인 비변사는 숙종에게 변산 소나무 보호구역에 왕실 농장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건의합니다. 격포진과 건목포진이 있던 변산은 서부 지역 수군을 지휘한 전라우수영의 핵심 지역이었고 변산 소나무는 쌀을 실어 나르는 조은선과 수군의 함선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목재였기 때문입니다. 변산 소나무로 배를 만든 역사는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가 행정구역이 여기가 네, 여기는 이제 진서면, 진서리, 진서면, 그리고 구진마을. 구진마을. 네, 구진. 옛날에 진이 있었던 곳이다 아,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기는 진이 건모포 진이라고 건모포로 돼 있어요. 마을 지명이 옛날에는. 그래서 고려 때부터 진이 있었고, 여기가 지금 예전에는 바다였어요? 네, 여기가 지금 다 바다였고, 지금 여기 도로도 옛날에는 다 바다였죠. 아, 여기도 바다였어요? 네, 다 바다였고, 지금 이 옆에는 바로 곰소항이고, 네. 그래서 이곳에 이제 고려 때 이제 조선소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쪽에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원나라가 이제 고려를 간섭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에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900여 채역의 전함을 만들어요. 그때 우리 이곳 변산과 장흥의 청관. 1274년 정월 3일에 조정의 지시를 받고 대선 300척을 건조하도록 즉시 조치를 취하였으며 추밀원부사 허봉을 전주도의 변산으로, 좌복야 홍록주를 나주도의 청관산으로 보내 목재를 준비시켰습니다. 배는 대선과 소선 합계 900척 건조를 완료하였으며 사용할 물품도 모두 원만하게 구비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증거가 여기가 조선소였다라고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일본 강점기 때 웅현도와 함께 이렇게 방조제 같이 쌓아요. 그때 여기에 모탕목이라는 게 엄청 많이 나왔어요. 모탕목. 네, 그건 뭐냐면 조선소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제 강점기 때 그런 발굴이 된 거예요? 발굴이 그때 이제 아. 된 것이죠. 뭐 진흙 위에서는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나무 위에서 만들고 물이 들어오면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지금의 도크 역할 같은 역할을 했겠죠. 네. 그래서 그 모탕목이 엄청 많이 나왔대요. 아른드리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큰 소나무를 이제 여기 주민들도 못 봤다고 그렇게 증언을 해요. 그 모탕목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정도 시기가 맞아 떨어져서 그 증거물이 나타났다. 또 옆에는 바로 또 곰소항이 있어서 지리적인 위치도 여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곳이. 배 만들어서 내기가 네. 굉장히 용이했겠네요. 그렇죠. 나무도 많았고. 네. 그리고 여기는 또 풍랑이 있어요. 지속되는 강한 바람과 염분 때문에 천천히 자라는 변산 소나무는 나이테가 매우 좁고 조직이 치밀하게 형성되는데요. 덕분에 나무가 단단하고 습기와 해충 부패에 대한 저항력이 높습니다. 척박한 바닷가 환경 속에서 단단하게 몸을 키운 변산 소나무는 고려시대부터 나라의 제목으로 쓰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사라져 가는데요. 조선 후기 무렵 지나친 벌목이 이뤄진 데다
연이어 산불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1925년 시인 최남선이 내변산을 유람하면서 쓴 심춘순례를 보면 소나무가 사라진 100년 전 변산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변산의 소나무는 다른 곳의 소나무에 비하면 대개 두세 배가 된다. 하지만 변산에서도 가장 양지를 생산하기로 유명한 월명암 근처에도 나무를 베기만 하고 기르지 않은 지 오래돼 약간만 남아있는 것이 털 귀한 노인의 머리카락 같아 몹시 애달프다. 사라져 애를 태웠던 조선시대 변산 소나무를 만날 수 있는 곳. 이곳엔 변산 소나무를 소중히 여기고 갖고 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변산 솔씨 서말 이야기가 있어요. 남원에 사셨던 상령추 씨, 최상중의 따님들이 있었는데 첫째 딸은 뭘 갖고 싶냐 했더니 엽전을 한 말 달라 해서 엽전을 줘서 시집을 보냈대요. 그리고 둘째 딸은 이제 중국의 단계 벼루를 선물을 했고요. 셋째 딸은 시집을 갈 때 혼수를 뭘 갖고 가고 싶냐 했더니 저는 변산 솔씨 서말만 주세요 라고 주저없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산 솔씨 세 말을 구해서 줬더니 바로 진천 송씨 집안으로 시집을 갔어요. 진천 송씨 송영구 며느리가 됐는데 그때부터 거기에서는 솔씨를 식재를 해서 집안의 선산에 지금 약 한 40만 평이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때부터 해서 이제 씨를 뿌려서 소나무를 키웠던 것이 소나무를 관리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게 변산 소나무입니다. 궁궐로 임금의 거처가 되고 외적과 싸우는 배로 나라를 지켜온 변산 소나무. 변산 양지 바른 땅 아래 옛 명성을 깊게 뿌리내린 채 지금도 푸른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